안녕하십니까. 응용측량 실습 3주차 3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응용측량 기출문제를 푸는 과정으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응용측량 기출문제 1번입니다. 다음의 중단면도 계획선 중 넘버 3, 4, 5, 6 구간의 성과표를 이용하여 넘버 3에서 넘버 6 구간의 토공량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단 계획구는 넘버 0에서 105m이고 구배는 마이너스 1.25%라는 겁니다. 즉 하향 구배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25라는 것은 100m, 수평거리 100m일 때 마이너스 1.25m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횡단면의 노폭, 도로폭은 6m이고 성투구배는 1대 1.5, 절투구배는 1.1로 주어졌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은 보통 성토구배는 1대 1.5, 절투구배는 1대 1로 보고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넘버 0에서 넘버 1, 넘버 11까지 지방구를 주어졌고 넘버 0의 계획구가 105m에서 마이너스, 즉 하향구배 1.25%입니다. 그러면은 넘버 0부터 넘버 11까지인데 여기서는 시간상 넘버 3에서 넘버 6까지만 풀으라는 문제입니다. 시간상 넘버 0부터 넘버 3까지는 생략하고 또 넘버 6부터 넘버 11 이 바깥 부분은 빼고 넘버 3에서 넘버 6까지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거리, 추가 거리, 지방구를 주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1.25%인 계획구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획구가 넘버 0가 105m니까 이 추가 거리 곱하기 경사 마이너스 1.25%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계획구가 나오니까 이 계획구에서 지방구를 빼주면은 성토구나 또는 절토구가 구해질 겁니다. 자, 여기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넘버 0의 계획구가 105m니까 넘버 3까지는 측점 간의 거리가 20m니까 넘버 3은 60m가 되겠죠. 1.25%니까 이것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0.0125가 되니까 넘버 3, 넘버 4, 넘버 5, 넘버 6까지 계획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토구, 절토구는 계획구 마이너스 지방구를 해주면은 이 성토냐 절토냐 이 부호는 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방구 마이너스 계획구를 하든 계획구 마이너스 지방구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구와 지방구의 차이값 이것을 가지고 성토 구간이냐 절토 구간이냐 따라서 성토구, 절토구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단면적을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단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사다리꼴 방식이 또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또는 평행사변형 공식 여러가지로 여러분들이 면적은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절토구, 성토구를 구해 놓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참조하면서 평행사변형 또는 양단면 평균으로
이 면적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넘버 3은 성토고 성토 면적, 또 넘버 4는 절토 면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양을 구해죠. 양은 양단면 평균법을 구합니다. 양단면 평균법을 구해서 양 지점의 단면적을 구하고, 여기서 측점 간의 거리가 20m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거리가 없죠. 그래서 양단면 간의 거리는 20m니까 절토량과 성토량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넘버 4에서 넘버 5, 넘버 6번의 토공량을 계산하라고 주어졌다면은 이것만 더해주면은 220.7 미터 3승입니다. 보통 미터 3승 하면은 읽을 때 미터 3승으로 읽어줘야 되는데 가끔가다 이걸 톤으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 같은 경우는 비중이 1이기 때문에 1톤이 되는데 흙은 물보다 무겁습니다. 흙은 물이 1인데 비중이 1인데 흙은 1.6 막 돼요. 2m 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토공량일 때는 톤으로 안 하고 미터 3승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까지 계산하는 것을 이 성과표를 작성하면은 이미 지방고까지는 주어졌기 때문에 계획고를 계산하고 여기에 따른 계획고 마이너스 지방고를 계산해 보면은 절토고와 성토고를 구할 수가 있고, 또 양단면 평균법에 의해서 이 절토 면적과 성토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주어진 문제 3, 4, 5, 6 구간의 절토 면적과 성토 면적을 구했습니다. 다음 기출문제 2번입니다. 기출문제 2번은 왕복 수준 측량한 스케치를 보고 야장을 정리하고 집안고를 조정하라는 문제입니다. 관측값은 허용오차 이내로 본다. 허용오차를 벗어났다면은 이거는 다시 측량을 해야 되는데 허용오차 이내이기 때문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조정을 할 때는 이 전체 거리, 측량한 전체 거리를 계산하고, 그래서 BM, 벤치마크로부터 쭉 진행을 하고, 또 반대로 여기 가는 길로 나와 있죠. TBM에서 반대로 BM까지 왕복을 해서 높이차가 제로가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BM에서 시작해서 다시 제자리에 오니까 높이차가 안 나와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지방고 차이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차이 값을 시작점에부터 되돌아올 때까지 요 차이 값을 전체 길이, 측량 길이로 분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미 여러분들은 오차론을 배웠기 때문에 이 거리를 등거리, 같은 거리 같은 경우 동일하게 오차가 발생된다고 보고 거리에 따른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표를 보십시오. 이 표를 보면은 추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부터 TBM, 템퍼러리 벤치 마크, 임시 수준점입니다. 수준점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전체 측량 거리는 160m가 되고, 이 집안고를 쭉 계산해 보면은 시작점이 100m이기 때문에 되돌아와서 보니까 99.981m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작점과 되돌아온 점 차이값이 0.019가 되었습니다. 10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시작점이 100이니까 측량을 쭉 해서 되돌아왔을 때 100이 되어야 되는데 100이 안 되니까 전체 오차량이 0.019가 되고, 이것을 총거리가 160m니까 이것을 분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60분의 추가거리 넘버 1까지는 20, 또 넘버 3 다시까지는 160분의 100 곱하기 이 오차량 100에서 99.981 하면은 0.019가 나오죠. 이것을 거리에 따른 분배를 해주면은 이 조정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정량을 해주면은 조정 지반고를 구해보면은 BM이 시작점이 100.000이니까 되돌아왔을 때 BM 다시가 100.000 이와 같이 딱 맞게 동일한 값이 나오도록 조정을 해주는 것이 수준망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허용오차 이내이기 때문에 이 거리에 따른 등 배분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한다면은 요 구간마다도 오차를 계산해서 허용 오차를 어느 특정한 구간에서 오차가 발생했다면 그 구간만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허용 오차 이내이기 때문에 전체를 허용 오차 이내로 보기 때문에 등 분배를 해준 겁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구간별로만 오차를 조정을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산업기사 실기에서는 대부분이 허용오차 이내로 전체 거리를 분배해주는 이와 같은 문제가 대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 누계 거리를 계산을 하고 이 거리에 따른 분배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3주차 3차시 응용측량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8주차까지는 비대면 수업으로 원격 강의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4차 강의 때까지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